자, 회원 가입을 만들어 보았다면은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 여러분 요것만 마스터 하시면은 사실 다른 것도 다 가능해집니다. 됐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모델. 자, 회원 모델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회원을 어떤 정보로 구성할 거냐? 모델링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지금 두 개를 모델링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이제 회원도 모델링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회원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 책에서는 딱 3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자. 이거 모델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자, 요 내용은 기억나시죠? 모델 정보를 담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유저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거죠. 모델스에다 만드시면 됩니다. 모델스 가셔서 요 밑에다가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유저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단 유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생기겠죠. 생겨야겠죠. 그래야 데이터를 담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내용은 이전 거랑 동일합니다.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잡으면 알아서 1씩 증가하는 값으로 들어가실 거고,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는 150자, 200글자, 이메일은 120글자. 이런 식으로 중복되면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유저네임,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이메일을 저장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유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DB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플라스크 쉘 켜져 있으면 이거를 엑시트해서 꺼주시고, 없으시면은 똑같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하나 새로 여셔서, 자, 터미널 여기 명령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플라스크 DB migrate 하면은 DB 변경 내역이 저장이 되고요.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하면은 실제 DB가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변경, 이력 저장하는 거고, 요건 진짜로 DB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명령어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모델 하나 만들었다, 또는 모델이 여기가 변수를 하나 뭐 더 추가했다 그래서 바뀌잖아요. 그럼 무조건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거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럼 DB 내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력 저장했다. 그러면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진짜 이제 DB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잘 됐는지를 보시려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켜봐야 됩니다. DB 브라우저 요거. SQL 한번 볼게요. DB 브라우저에 요거 가로치고 SQLit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눌러서, 자, 실행하면 우리가 이거 DB 파일 꺼내볼 수 있잖아요. DB 파일은 우리 프로젝트 파이보.db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자, 요거 경로 모르시면은 우클릭해서 오픈인 익스플로러 하시면은 얘 위치를 우리가 탐색기에서 열 수 있고요. 자, 이거 복사해서, 경로 복사해서,
자, 여기 DB 브라우저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열기. 그 다음에 이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있죠. 자, 열기 해서, 자, 원래 우리가 엔스워랑 퀘스천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저가 생겼어요. 우리가 저장, 유저 구성한 대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요거는 알아서 증가되는 거고, 데이터 보기 하면 일단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회원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켜놓을게요. 데이터 들어가는 거 이제 직접 확인해 보면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폼인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했었습니다. 2장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 주구장창 폼 얘기했죠. 폼이라는 건 데이터를 들 수 있는데 검증된 데이터만 저장해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도 비밀번호라든지 이메일, 이런 게, 이메일 같은 경우는 골뱅이 해가지고 형식을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폼은 어디에다가 작성하면 되냐면 우리 폼스, 이미 여기에다가 우리가 퀘스천 폼이랑 앤서 폼을 작성을 미리 해놨습니다. 질문에 대한 데이터 검증, 그렇죠? 답변에 대한 데이터 검증, 요거는 유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에요. 자, 빨간 줄 뜨는 건 이거 다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위치 잘 보세요. WT 폼스 이쪽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다 넣으셔야죠. 자, 랭스랑 equal to 이메일 여기다 넣으셔야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나중에 유저 크리에이트 폼을 만드시면은 거기에다가는 사용자 이름, 아이디가 되겠죠.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 그다음 이메일, 이렇게 4개를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데 검증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데이터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내면서 저장해주지 않습니다. 자, 됐죠? 그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직접 검증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스플릿을 이용해서 문자를 다 쪼개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대신 해주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PIP 기억나시나요? 외부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용어로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서 저희 터미널,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폼까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쪽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회원가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우리 플라스크 프로그램이 회원한테 데이터를 요구할 땐 폼이라는 형태로 요구한다 그랬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런 게 다 폼이라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이라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실제로 잘
작동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텍스트 창이 있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을. 자, 그게 이제 자, 템플릿 만들기 전에 여기 블루 프린터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자, 우리 아까 자, 이거 기억나시죠? 플라스크 그리고 템플릿 요 두 개의 데이터가 오고 가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이 뷰라는 블루프린트에다 만들어요. 요런 거죠. 뭐 요런 거죠, 요런 거죠. 자,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블루프린트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자, 해서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s 언더바 뷰. 이 파일을 일단 뷰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 일단 여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이 us라는 이름을 가진 블루프린트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에 접근하려면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이 URL로 접근을 해야 되고 가져가는 것도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김없이 폼이 나왔죠. 이제 대충 좀 아시겠죠? 이 폼이 뭔지. 최초에 폼을 만들면 당연히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회원가입 화면으로 한번 보내서 고객이 이 폼 안에다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고객이 잘 데이터를 저장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그래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코드 내용은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화면을 그려야겠죠? 화면 그리기 전에 블루프린트 등록을 먼저 해줘야겠네요.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하나 만들 때마다 이 init이라는 파일에다가 등록을 해줘요. 그래야 플라스크 프로그램이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등록을 해줄게요. 자, init 파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복사해서 answer views 밑에다 넣으면 되죠, 여기. 그 다음에 us view 없잖아요. 임포트 해와야겠죠. 이렇게 요거 복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웹브라우저에서 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된 거고요. 자, 요 데이터는 누가 채워준다? 고객이 채워준다.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고객이 채워준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자, 템플릿츠 폴더 밑에다가 u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죠. 자, new 하시고 디렉터리. 그 다음에 어스라 그랬죠 아까? 자, 그 밑에다가 signup.html 여기에다가 클릭 new html 자, signup 확장자는 안 적어도 돼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요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코드 내용은 정확히 이제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딱 보시면은 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 그리고 생성하기 보시면은 뭔가 화면과 관련된 것 같죠? 그래서 회원 가입 화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여기서도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할 건데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 폼에서 안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넣어주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보내줄 텐데 그 보내진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저희가 이 에러 파일을 안 만든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자, 요거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빼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 파일을 일단 하나 만들어 주세요. 폼 언더바 에러스라는 파일인데 템플릿 밑에다 만드시면 됩니다. new 하시고 html 파일이에요. 폼 언더바 에러스. 자, 요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코드 내용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에러 메시지를 예쁘게 뿌려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자,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 include form underbar errors.html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복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 링크인데 자, 우리가 이 화면을 지금 잘 만들었어요. signup.html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계정 생성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요거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보이면 좋겠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 바, 내비게이션 바 가서 그리고 내부 바 HTML 가서 자, 이 계정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href 주소 바꿔주는 부분이 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노란색 부분으로 고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계정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이 URL로 가도록 하겠죠. URL 폰은 어떤 기능인지 기억나시나요? us라는 블루프린트 찾아가서 signup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걔가 가지고 있는 URL로 반환해라 라는 뜻이죠. us 블루프린트 얘죠. signup 얘죠. 얘가 가지고 있는 URL 요거죠. 요거 얻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샵이 왜 그러지? 잠시만요. 아, 자, 이 샵이 저처럼 이렇게 샵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만 복사해서 넣으셔야 돼요. 똑같이. 저는 오타 때문에 안 됐던 거니까 다시 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비슷하죠? 아까 패턴은 이제 비슷해요. 질문 등록하기 할 때도 여기다 우리가 입력을 해서 버튼 누르면 이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넘어오는 거였고요. 계정 생성했을 때도 이렇게 작성한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넘어오는 겁니다. 생성하게 했을 때 이제 검증된 것만 여기 담아준다 그랬죠? 여기다 담아준다 그랬죠? 그죠? 아무것도 안 적으니까 결칙치라고 보고 너 지금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뭐라도 적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라고 한번 이름 지어보고 생성하게 하면은 비밀번호도 적어야 된다. 111로 할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거 입력을 해야 돼요. 이메일까지 적으래요. 골뱅이랑 해가지고 이메일 표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생성하게 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가서 새로 고침 누르시면 되죠. 테스트라는 유저 비밀번호는 이게 암호화가 된 겁니다. 저는 111로 입력을 했는데 이제 암호화가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메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입력한. 자, 그래서 회원 지금 정보를 저장한 거는 질문 등록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이걸 우리가 모델링을 질문으로 하느냐, 회원으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플라스크 쉘 이용해서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이미 여기서 확인했죠? 눈으로. 잘 들어간 거 확인했죠?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